안녕하세요. 토이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18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정책이 최근에 12월 16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1216 부동산 정책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또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이라는 것도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죠. 국외적인 요소로는 미중 무역 전쟁, 그 다음에 일본 수출 규제 압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적인 요소로 보더라도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일변도로 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 안정화 정책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홀로 부동산 가격만 계속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는 좀 하향,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생각도 그때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 아주 더 강력한 정책이 발표가 되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바로 이 정책이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적인 정책들을 정확하게 우선 이해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방송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은 본인이 내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파트 투자나 아니면 언제,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구한테 그때 의존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객관적인 사실들, 실제 정책이 발표했다면 그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 조언이나 그 다음에 신문방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현명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우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최근에 발표된 여기 뉴스 소식 코너에 가보시면 주택 토지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를 클릭해서 보시면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나와 있고요. 자, 가장 큰 네 가지를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투기적인 대출 수요를 규제를 강화한다 해서 여기 보면 시가 9억 원 초과되는 주택담보대출 LTV를 더 강화를 시키겠다. 그 다음에 여기 초고가 아파트 주택 구입용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초고가 아파트는 시가 15억 원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예 대출을 금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요. 그 아파트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당연히 수요가 줄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DSR 이런 것도 관리 강화시키겠다. 쭉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을 시키겠다. 여기에서는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세율을 더 올려서 더욱더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뜻이죠. 더욱더 투기를 막겠다,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겠다. 대출부터 세금까지 아주 강력한 법이겠죠. 그 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을 시키기 위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를 시키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지만 이제 서울 거의 전 지역이 포함이 되고 경기도에도 하남, 광명, 과천 이런 지역들까지도 확대를 시킬 예정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임대등록제도 보완,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또 사업자 의무 강화. 네 번째, 커다란 단락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또 확대시키겠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 이제 언론 전문가들이 공급론 부족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또 부추기는 이런 현상들도 있었는데요. 물론 그 부족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추진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왜 차질 없이 꾸준히 공급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부분들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연락처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담당자들에게 객관적인 사실, 만약에 이제 언론에서 발표됐다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실제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를 문의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그냥 누구 한 사람의 전문가의 얘기만 듣고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객관적인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 그리고 우리가 모든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 물어봅니까? 당연히 공공기관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동산 정책도 관련한 궁금한 부분들은 이 오른쪽에 연락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상담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4가지죠. 투기적인 대출 수요 규제 강화, 그 다음에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이 4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죠. 뭐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9억 원 앞으로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40% 계속 해줬지만 9억 이상 되는 건 이제는 20%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LTV를. 그러면 현행이 14억 원이면 40%면 원래는 현행대로라면 5억 6천만 원이 대출이 되는 건데, 이제 바뀌는 제도로 보면 9억 원까지만 40%고 초과되는 5억 원은 20%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5억 6천만 원이 됐지만 지금은 개선이 되면 4억 6천밖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대출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초고가 아파트 여기 시가 15억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예 금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예 대출을 막겠다라는 뜻인 거죠. 아주 강력한 거죠.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여기도 이제 전세 대출로 우리가 갭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 활용해서 이런 것들도 다 방지시키겠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훨씬 더 세율을 더욱더 상향을 시키겠다,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여기도 2주택자 상한 200%에서 300%까지 확대시키고요. 여기도 나와 있죠. 여기 민간택지 쭉 나와 있습니다. 지역들 어디 지역 지금 지정되는지 거의 서울 지역 웬만한 지역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청약질서 확립 뭐 이런 내용들도 있죠. 청약제한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요건도 강화시켜서 불로소득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아파트로 수익을 보기에는 쉽지 않은, 특히 수도권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한 이유, 저는 아무래도 토지 시장 쪽으로 많이 강의도 하고 있고 또 토지 쪽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갈수록 부동산 특히 수익형 쪽으로 이 정책들이 압박이 강하고 정책들이 워낙 강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요. 저는 앞으로도 토지 시장이 더욱더 좀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요 40조 원 이상의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타 면제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지방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뭐 이제 철도나 도로, 고속도로나 이런 기반 시설들,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방이라도 토지의 가치가 오르는 겁니다.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잘 찾아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통 뭐 한 요즘 토지는 뭐 단기적인 투자는 한 3년에서 5년,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년 이상이라고 보는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보더라도 저는 상당히 투자 순환으로서의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시장이 토지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시장을 관심을 가질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부동산 앞으로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설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는 아파트에 투자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오히려 그 종잣돈을 잘 모아 놓으셔서 좋은 기회를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투자하시던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 토지 시장 워낙 부증성, 늘릴 수 없는 토지의 특성상 가장 안정성 면에서는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시장을 적극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거나 질문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유튜브 댓글 또는 카페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